집중 분석 이슈타임 시간입니다. 이데일리 이정훈 기자와 함께 최근 우리 증시에서 존재감을 과시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움직임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자, 최근에 이 북한이 도발을 하고 있고 우리로서는 항상 부담스러운 이 지정학적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음에도 어제 국내 증시는 일단 플러스를 지켜냈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남북 공동 연락사무소 폭파 이후에 사실은 계속적인 구두로라도 서로 간의 이제 쌍방에 대한 어떤 그 공격성 멘트들이 오가면서 시장을 좀 불안하게 만들긴 했거든요. 그래서 코스피 지수는 장중에 2110선이 잠깐 무너지기도 했었고요. 그러나 결국은 종가 기준으로 보면 2140선을 지켜내면서 장을 마감했다라는 거고요. 코스닥도 장 초반에 오전 한 10시를 넘기면서 낙폭을 굉장히 키웠다가 한 11시, 한 12시 즈음해서부터 반등을 시작해서 결국은 강보합으로 뭐 소폭 0.02포인트입니다만은 소폭 반등하면서 강보합권에서 장을 마감해냈다라는 거고요. 그 핵심 기저에는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아주 공격적은 아니지만 두 주체가 주식을 계속 내다 파는 가운데 그 매물들을 개인들이 받아내면서 증시 반등세를 장 막판에 이끌어냈다라는 점에서 좀 의미 있다라는 거고요. 어제 개미들은 코스피 시장에서 1,500억, 또 코스닥 시장에서 2,040억. 이쯤 되면 개미라고 말하기에는 좀 부담스럽고요. 이제 적극적인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가 좀 강하게 들어왔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어제 뭐 확실히 일단 수치로 증명이 됐고 또 어제뿐만이 아니라 최근 들어서 며칠 사이에 계속해서 이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매수세가 상당히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것들이 시장 불안을 조금 막아내고 있는 그런 모습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개인 투자자들의 매수세는 사실 연초부터 계속 공격적으로 이어졌었거든요. 다만 이제 최근 들어서 지수가 많이 반등하는 과정에서 개인들 중에서 일정 부분이 차익 실현을 하고 그에 따라서 개인 매수세가 좀 주춤거렸었거든요. 근데 다시 이제 시장이 약간 흔들리기 시작하고 코로나 2차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또 싹트기 시작하면서 개인들이 다시 매수세를 좀 공격적으로 늘리고 있다라는 겁니다. 최근 일주일간 개인들이 코스피 시장에서 얼마를 샀냐? 2조 6,200억 순매수를 했거든요. 굉장히 큰 규모죠. 이 기간 동안 외국인들은 8천억이 약간 넘는 순매도를 기록했고요. 특히 이제 이 기간 동안 우리 주식을 가장 많이 내다 팔았던 주체는 기관 투자자들이었습니다. 주로 증권사들, 금융투자라는 이제 주체로 나오는 증권사들이었거든요. 한 2조 원 정도를 주식을 내다 팔았습니다. 이 매물들을 개인들이 다 받아내면서 지수 하락을 막아내는 그런 버팀목 역할을 해줬다라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수급상에 미치는 긍정적 효과들이 굉장히 컸다라고 볼 수 있겠고요. 그러면 왜 이렇게 개인들이 계속 매물을 받아내느냐? 몇 가지 이유가 있겠죠. 첫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있으면 기본적으로 이제 지정학적 리스크에 대해서는 외국인들이 민감하게 반응을 할 수밖에 없겠죠. 그에 비해서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은 이런 일은 워낙 오래 겪어왔었고요. 사실은 좀 무뎌진 것도 사실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도 지정학적 리스크가 고조되고 난 이후에 증시는 또 지수는 가파르게 단기간 내에 회복을 하더라라는 어떤 학습 효과들이 자리매김하고 있거든요. 따라서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로 인해서 지수가 빠질 때는 항상 저가 매수를 취하는 게 개인 투자자들의 그동안의 어떤 성향이었고요. 그런 어떤 성향들이 이번에도 적나라하게 드러났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부동산 시장 규제가 계속되면서 갈 곳 없는 자금들이 증시로 많이 좀 몰리고 있다라는 거죠. 어제도 이제 문정부 들어 21번째인가요? 어떤 매체는 22번째라고도 하는데 지금 6.17 부동산 대책이 어제 나왔습니다. 핵심은 제가 보기에는 법인들을 통한 우회적인 부동산 투기를 차단하겠다는 게 핵심이었지만 그 헤드라인에 나온 이제 핵심적인 내용은 갭 투자를 막아내겠다는 거였거든요. 그래서 흔히 말하는 규제 지역, 투기 과열 지구나 조정 대상 지역에 들어가는 수도권 거의 전역이죠. 이 지역에서 3억 원이 넘어가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에 기존에 받았던 전세자금 대출을 다 회수하는 조치를 취했거든요. 그래서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매하는 그런 방식, 매입하는 방식에 대해서 일정 부분 규제를 가했다라는 거고요. 또한 이제 그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경우에 그 6개월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새로 이제 매입한 주택에 전입하도록 하는 그런 규제들이 들어갔거든요. 결국은 기존의 그 좀 젊은 세대들 그래서 어떤 전세를 끼고 주택을 살 만한 수요들을 차단하겠다라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자금들이 부동산 시장에 고여있지 못하고 기본적으로 일정 부분은 증시로 흘러 들어올 수밖에 없다라는 것들. 그게 이제 개인들의 풍부한 유동성의 어떤 한 요인이 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세 번째 요인들은 방금 말씀드렸던 시중 유동성이 이제 굉장히 풍부하다.
우리나라 중앙은행을 비롯한 정부가 계속적인 재정 부양, 통화 부양을 하고 있는 상태고요. 그에 따라서 시중에 풀려 있는 그 부동 자금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다는 거죠. 지금 이제 광의의 부동 자금이 지금 사상 최대 1,130조가 넘어간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부동 자금이 다 증시로에는 유입되지 않겠지만 그 어떤 이 자금 중에 일정 부분은 증시로 유입되면서 지금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의 순매수, 또 고객 예탁금의 확대 이런 부분을 설명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 개인 투자자들의 증시에서의 활약이 코로나19로 인해서 주가가 크게 떨어진 이후에 본격적으로 이제 나타나기 시작했는데 사실 그 이후에도 시장에는 온갖 호재와 악재들이 계속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국은 투자 심리 측면에서 멘탈 싸움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런 개인이 주도하는 흐름이 계속될 수 있을지 이런 부분도 좀 궁금한 부분이거든요. 네, 재밌는 그 상황이지만 이게 지금 비단 우리나라에서만 나타나는 상황은 아니고요. 미국 같은 경우도 이제 로빈훗이라는 네. 그 주식과 ETF와 심지어는 비트코인도 무료로 수수료 없이 거래할 수 있는 플랫폼이 있거든요. 네. 이 로빈훗이 이제 굉장히 그 활성화되면서 개인 투자자들이 로빈훗이라는 플랫폼으로 몰려서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로빈훗은 의적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외세 또 매도하는 세력에 맞서서 싸우는 개인 투자자들을 이제 로빈훗 투자자라는 이름으로 명명을 하거든요. 우리 동학개미랑 사실 비슷한 그러네요. 개념이기도 하겠고요. 예. 심지어 이제 지금 베트남이라든지 젊은 인구가 굉장히 많다는 인구의 20% 이상이 젊은 인구라는 40%죠. 40% 이상이 20, 30대 인구라는 베트남 같은 경우도 젊은 세대들이 공격적으로 지금 주식 계좌를 열고 주식을 사들이고 있고요. 심지어는 가장 보수적인 시장이라고 얘기하는 일본 시장에서도 신규 증권 계좌가 많이 개설되면서 개인 투자자가 가파르게 늘어나고 있거든요. 예. 이게 이제 우리나라만의 상황은 아니고 전 세계적인 상황. 그래서 기관 투자가를 못 믿겠다, 간접 투자를 못 믿겠다, 직접 내가 투자하겠다. 라는 이제 이런 니즈들이 많이 싹트고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흐름 자체는 우리나라뿐만이 아니고 전 세계적인 흐름으로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충분히 있다. 일단 우리나라 상황만 좀 한번 지켜보시면 이런 부분들이 되겠죠. 지금 이제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들이 이제 낮아지고 있고요. 또 2차 코로나 대유행에 대한 우려감들이 커지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약세로 갔던 달러화가 다시 조금 강해지고 있습니다. 지금 지난 10일에 달러 인덱스가 95까지 내려갔다가 지금 97까지 간밤에 97.04까지 올라갔거든요. 네. 그러니까 달러화가 다시 강세 쪽으로 물꼬를 트고 있다는 거죠. 달러가 강해지면 누차 말씀드렸지만 환차손을 우려한 외국인 투자자들이 우리 증시에 많이 들어오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래서 외국인들의 적극적인 우리나라 증시 유입을 차단하고 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좀 더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고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예. 지속적으로 주식형 펀드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자금을 빼서 직접 투자로 옮겨가고 있기 때문에 이런 간접 투자의 주체가 되는 기관 투자가들도 매수세를 늘리기가 좀 버겁다라는 거죠. 미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로빈훗 투자자라고 얘기하는 미국 내 개인 투자자들도 펀드에서 자금을 빼서 직접 투자를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펀드 자금이 글로벌 시장에서는 외국인 투자자로 잡히는 부분인데요. 이런 펀드 자금이 줄어들다 보니까 우리나라 증시 신흥국에 들어오는 전체적인 외국인 투자 자금이 줄어들고 있다. 결국은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장세가 상당 기간 좀 이어질 수밖에 없겠다라는 상황이고요. 전체적으로 개인들의 자금 흐름도 굉장히 좋기 때문에 네. 당분간은 개인 투자자들이 주도하는 흐름이 이어지겠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증시 참여가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적인 어떤 현상이라는 점 재미있는 부분이고 어떻게 보면 이 저금리 시대에 개인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을 선호하는 것은 뭐 자연스러운 수순이다라고 보여지기도 네. 하는 측면이 있습니다. 어쨌든 자 우리 증시를 봤을 때 일단 외국인이 일단은 매수 유입이 조금 어려운 상황이라고 봤을 때 그렇다면 개인만이 과연 이 하락을 막아낼 수 있을지 실탄이 충분한지 이런 부분들도 좀 궁금하거든요. 네, 일단은 뭐 두 가지 포인트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잠재적인 실탄, 건파우더가 확실하냐라는 네. 측면에서 보면 충분하다라는 말씀 좀 드리고 싶어요. 예. 증시 주변 자금들이 굉장히 지금 넘쳐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개인 투자자들이 올 들어서 우리나라 증시에서만 무려 36조 원 가까이 순매수를 했거든요. 네. 지난번에도 잠깐 한번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IMF 외환 위기 때 우리나라 증시를 완전히 망가뜨렸던
코스피 지수를 200선까지 빠뜨렸던 그 외국인 투자자의 그 당시 순매도가 6개월간 순매도가 30조 원이 안 됐었거든요. 아, 그렇군요. 그거보다 훨씬 많은 자금을 우리나라 개미들이 지금 올 들어 6개월 동안 사들이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 36조 원이라는 순매수 자금은 어마어마한 규모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네. 문제는 이런 순매수뿐만이 아니고요. 잠재적인 순매수 대기 자금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지금 고객 예탁금, 투자자 예탁금이라고 하는데요. 이게 증권 계좌에 돈을 넣고 아직 주식을 사지 않은 돈을 말하는 거죠. 네. 이게 지금 47조 원이나 됩니다. 역사상 그렇군요. 최대 규모고요. 또 그 외에 이제 언제든 돈을 빼서 수시로 입출금이 가능하기 때문에 언제든 돈을 빼서 증권 계좌로 옮길 수 있는 자금들. 그래서 이제 증권사에 투자한 우리 CMA 같은 그 수익 확정형 상품들이 있는데요. 지금 한 47조 원 정도 되고요. 또 개인들이 빚을 내서 투자하는 빚을 낸 거지만 어쨌든 개인들이 살 수 있는 자금이 신용융자 잔고가 한 11조 원 정도 되고요. 또 증권사에 들어가 있는 RP 잔고도 한 79조 원. 이걸 다 합치면 거의 수백억 정도, 수백조 정도 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이 자금들이 다 주식을 산다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겠지만 증시가 지수가 많이 하락해서 증시의 투자 메리트가 다시 부각되는 시점에는 언제든 주식 매입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들을 가질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탄 측면에서는 기본적으로 개인들이 든든한 어떤 버팀목으로 작용할 수 있겠다라는 건데요. 네. 다만 이제 좀 우려스러운 부분 이런 부분이 있겠죠. 두 가지 포인트인데요. 첫 번째는 개인 투자자들이 뭐 바로 어제 매수한 개인이 아닌 이상은 예. 개인 투자자 연초부터 매입한 개인 투자자는 지금 이익 구간에 가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장이 약간 불안해지면 네. 이쯤에서 털고 약간 한 차례 이익 실현을 해볼까라는 기대감들이 좀 나올 수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 투자자가 계속 버텨주는 시장 분위기 자체는 지속적으로 위로 올라가기는 좀 버겁다라는 거죠. 외국인과 기관이 팔고 있는데 개인들도 일정 개인들은 심리적으로 흔들려서 이익 실현을 할 수 있겠다라는 거죠. 예. 네, 그렇게 본다 그러면 개인들이 바치는 시장은 위로 계속 끌어올라가기에는 조금 힘이 붙일 수 있다. 그러니까 하락은 막아낼 수 있지만 위로 네네네. 올라가는 힘은 좀 부대낄 수 있다라는 우려감이 하나 있고요. 예. 또 아까 말씀드렸던 신용융자 잔고, 12조 원 가까이 되는 신용융자 잔고가 어쨌든 지수가 하락할 때마다 좀 반대 매매 또는 반대 매매를 우려해서 먼저 매도하는 그런 물량으로 나올 수 있다는 점이 잠재적인 어떤 매물 부담은 좀 존재한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일단 개인들이 엄청나게 많이 샀지만 또 아직도 지갑이 비지 않았다. 네. 아직도 지갑에는 많은 돈을 넣고 있다라는 점, 이런 점들은 또 기대해 볼 만한 부분이기도 한데 말씀하셨듯이 좀 우려되는 부분도 네. 분명히 있습니다. 또 말씀하신 것 중에 우려되는 부분이 뭐 그런 차익 실현에 대한 전망 혹은 신용융자에 대한 부분, 역시 투기적인 성향이 조금 일부 나타나고 있다는 점도 조금 우려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신용융자라든지 최근에 네. 또 우선주 투자 광풍 뭐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예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개인 투자자들이 처음에는 처음 주식 투자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유입됐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안전하게 삼성전자 사서 쭉 들고 갈래라는 생각으로 증권 계좌를 만들고 돈을 넣었습니다만은 삼성전자가 생각보다 주가가 위로 올라가지 않았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참다가 이제는 좀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으로 갈아타야 되지 않을까라는 조바심이 사실은 생겨났던 거죠. 왜냐하면 네. 지수는 계속 반등하기 시작하는데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은 수익이 나지 않다 보니까. 그러다 보니까 일부 좀 조급한 개인 투자자들이 약간 투기적인 쪽으로 옮겨가고 있다. 그래서 예. 한때 좀 광풍이 불었던 원유 ETN 같은 상품들이 좀 투기적인 성향이 있었고요. 그렇죠. 지금은 이제 유가가 반등하면서 좀 그런 우려감들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만은 최근 들어서 원유 ETN을 대체할 만한 광풍이 불고 있는 투자 상품, 방금 말씀하셨던 우선주들이거든요. 네. 지금 이제 삼성중공업 우선주는 어제까지 또 이제 연 10거래일 연속으로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역대 최고 이제 기록을 다시 썼고요. 이게 어디까지 갈지가 참 사실 궁금해지긴 합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눈을 비비고 숫자를 다시 확인해 봤는데요. 네. 지금 열흘 동안 상한가를 치면서 상승한 주가 상승률이 1265%거든요. 예. 엄청난 흐름이었고요. 어제도 이제 우리 증시에 코스피 지수가 약간 반등하는 과정에 상한가 종목이 16개 있었는데요. 그중에 14개가 또 우선주였습니다. 네. 결국은 우선주 광풍이 지금 정부 당국의 경고 또 거래소의 그 투자 경고 종목 지정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이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라는 측면은 시장 내에서 투기적 흐름도 일정 부분 계속 존재한다. 예.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다라는 부분이고요. 또 하나 이제 좀 관심을 끌어야 될 부분들, 관심을 가져야 될 부분들은 최근 들어서 레버리지나 인버스 ETF 상품들이 굉장히 많이 개인들한테 거래되고 있는 상품입니다. 네. 그러니까 레버리지는 주가가 위로 올라가거나 하락할
하락할 때 2배의 수익을 낼 수 있는 상품이고요. 네. 인버스는 지수는 반등하는데 하락에 배팅하는 그런 상품들이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최근 들어서 6월 보니까 개인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을 하나를 꼽으면 순매수 1위 종목이 코덱스 200 선물 인버스 2배거든요. 그래서 그렇군요. 지수가 하락할 때 2배 수익을 내는 상품을 무려 3천억 가까이 개인들이 순매수하고 있습니다. 이게 6월에 개인이 가장 많이 산 상품이 맞습니다. 이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인버스에다가 그렇죠. 또 레버리지까지 있는 2배 상품이죠. 그래서 이 개인들은 3천억 정도 순매수를 해놓고 지수야 빠져라를 지금 기원하고 있겠죠. 근데 지수가 계속 버티고 위로 심지어는 올라갈 경우에 엄청난 손실을 볼 수 있거든요. 네. 그러다 보니까 일정 부분 좀 투기적인 성향들도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들은 약간의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라고 말씀드리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군요. 말씀하신 투기적인 성향 나타난 부분이 약간 우려스럽다고 했지만 사실은 지금 시장, 금융 당국에서는 상당히 경고의 목소리를 지금 내놓고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이게 금융 당국 입장에서는 투자자 보호가 최우선이다 보니까 저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경계 수위를 높게 보고 있더라라는 겁니다. 네. 어제 이제 김용범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했던 멘트인데요. 보니까 신규 개인 투자자가 많이 늘어나면서 증시 변동성이 커지고 있다. 네. 이게 굉장한 증시의 리스크가 된다라고 말을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김용범 차관의 얘기를 들어보면 최근 늘어나고 있는 개인 투자자는 대부분 젊은 첫 투자자, 주식을 처음 하는 젊은 투자자가 많다. 또 온라인에서 거래 정보를 얻고 온라인에서 매매하는 투자자가 굉장히 많다. 또한 투자 결정을 굉장히 빠르게 한다. 네. 그리고 단기 투자를 선호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규정을 했거든요. 이런 투자자들이 많다 보니까 증시 변동성이 커지는 게 사실은 좀 우려스럽다라는 얘기를 했고요. 네. 최근 들어서 이제 미국 내에서 억만장자 투자자로 굉장히 유명한 리언 쿠퍼스 같은 경우도 개인 투자자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데 그 결론은 굉장히 좋지 않게 끝날 것이다라고 이제 약간 저주 섞인 코멘트를 했거든요. 네. 저는 사실 이 멘트를 보고 굉장히 비웃었습니다만은 어쨌든 간에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군데군데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네.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 전체에게 가하는 경고보다는 아까 말씀드렸던 일정 부분 좀 리스크를 많이 쥐고 있는 개인 투자자들을 리스크에 배팅하는 투자자들은 조금 새겨들을 만한 어떤 그 경고가 아닐까라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결국은 이제 결과만 볼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을 잘 들여다봐야 될 것 같은데 개인 투자자들의 어떤 투자 내용들을 좀 들여다봤을 때 정말로 위험한 상황이라고 봐야 되는지 그런 부분들을 좀 체크해 주실까요? 예, 조금 전에 이제 몇 가지 제가 지적해 드렸듯이 위험하게 투자하는 리스크를 많이 지는 투자자들이 개인 투자자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네. 그건 개인뿐만이 아니고 외국인도 기관도 마찬가지거든요. 네. 그래서 일부 개인 투자자들의 그 과도한 위험 선호를 전체 개인 투자자들을 매도하는 그런 어떤 논리로 적용하면 안 된다라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요. 네. 그 왜 그러냐? 저도 약간 논리를 좀 논거를 대야 될 것 같습니다. 최근 닷새간만 봐도 개인 투자자들은 계속 지수가 강하게 상승할 때 차익 실현을 하고요. 지수가 하락할 때 우리가 이제 요즘 속된 말로 줍줍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싼 가격에 주식을 주워 담는 그런 매매 패턴을 많이 보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엊그제도 외국인과 기관 투자가 합쳐서 거의 2조 원 가까이 순매수할 때 개인 투자자들은 1조 원이 훨씬 넘어가는 순매도를 기록하면서 이익 실현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개인들도 굉장히 스마트하게 지금 시장에 접근하고 있다. 그래서 그렇군요. 너무 우려할 필요가 없다라는 좀 말씀을 하나 드리고 싶고요. 최근 들어서 주식뿐만이 아니고 개인 투자자들이 회사채 시장에서도 안정적인 쿠폰 수익을 노린 안정적인 투자를 계속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올 들어서 지금 장외 회사채 시장에서 개인들이 1조 5천억 정도 순매수하면서 작년에 비해서 지금 한 20% 가까이 회사채 매수를 계속 늘리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그래서 상대적으로 주식에 대한 리스크 테이킹보다 다른 어떤 좀 안전성이 높은 투자 어떤 그런 어떤 방식으로 옮겨가고 있더라라는 거고요. 심지어는 지금 이제 최근 한 달간 보면 해외 직구를 통해서 연준이 지금 이제 회사채 매입을 하기로 하면서 수혜를 보는 네. 그 뱅가드의 이제 쇼텀 회사채 ETF라고 상품이 있는데요. ETF, 그러니까 회사채를 지수화한 그 상품인데요. 그렇죠. 여기를 지금 한 1,000억 정도 우리나라 개인 투자자들이 순매수했다라는 뉴스도 나오고 있거든요. 네.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정책의 흐름, 시장의 흐름, 자금의 흐름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스마트하게 옮겨가면서 투자를 하고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너무 크게 개인 투자자들에 대한 우려를 할 필요는 없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개인 투자자들의 참여 비중도 참 커졌지만 상당히 그 내용을 들여다봐도 예전보다는 좀 더 스마트한 그런 행동들이 나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개인 투자자들이 산 종목의 수익률도 상당히 좋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엊그젠가요? 한 이틀 전, 사흘 전에 한국거래소가 내놓은 데이터를 제가 찾아봤는데요. 지금 연저점, 우리나라 코스피 연저점이 3월 19일 날 찍었었거든요. 그 이후에 이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던 종목 10종목을 평균 수익률을 내봤더니 지금 66.5% 정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개인들이 가장 많이 산 종목 10종목 안에 어떤 종목들이 있냐? SK, 뭐 아시다시피 SK 같은 경우는 지금 SK 바이오팜 IPO 관련해서 가장 네. 핫한 종목 중에 하나고요. 그렇죠. 또 이제 그 2분기 내지 3분기에 흑자 전환이 기대되는 삼성 SDI 같은 경우 지금 전기차 핵심 테마주 중에 하나고요. 네. 언택트 대표주, 카카오, 네이버 이런 종목들이 개인들이 가장 많이 샀거든요. 그래서 합리적으로 그 개인들이 많이 산 종목의 내역을 하나하나 브레이크다운해서 뜯어봐도 개인들이 무분별한 어떤 그 리스크를 지는 투자보다는 시세 흐름에 가장 부합하는 종목들을 많이 사들이고 있고 그 종목으로부터 상당한 투자 수익을 얻고 있다라는 걸 잘 알 수 있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개인 투자자들의 대한 어떤 그런 어떤 그 경고의 메시지는 뭐 너무 이렇게 새겨드릴 필요는 없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최근에 어쨌든 마지막으로 이제 좀 네. 간단하게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주식 관련해서 세금제도 변화가 좀 예고되고 있어요. 네. 거래세는 낮추는 대신에 양도세를 이제 부과하는 그런 방안들이 지금 예고가 되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런 변화가 만약에 실제로 이루어진다면 개인들한테는 어떤 영향이 있을지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해주실까요? 맞습니다. 지금 개인들이 워낙 주식 투자를 많이 하기 때문에 세금 문제에 좀 민감할 수밖에 없겠다라는 거고요. 지금 9월에 정기국회가 열리기 전에 기획재정부가 올해 이제 세제 개편안을 미리 공개를 하거든요. 네. 그래서 그 세제 개편안을 정기국회에 보내서 정기국회에서 이제 주요 세법들을 다 의결 처리를 하게 되는데요. 그 이제 내용 중에 이번에 금융세제를 대대적으로 손을 보겠다라는 내용들이 이미 기재부가 예고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중에 핵심적인 부분은 한 해 적게는 한 6조, 많게는 8조 원 정도 나가는 개인 투자자를 대상으로 하는 거래세, 네. 주식 거래세를 지속적으로 낮춰가면서 대신에 이익을 낸 투자자들한테 양도소득세를 더 받겠다라는 흐름들로 가고 있거든요. 네. 그 변화의 물꼬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좀 일정 부분은 손해를 볼 수도 있고 일정 부분은 이득을 볼 수도 있는 그런 어떤 방향성이 나오고 있는데요. 지금 현재 그 매체들이 보도하고 있는 내용들을 제가 좀 종합해서 살펴보니까 지금 현재 증권거래세 같은 경우는 거래 금액의 0.25%를 부과하는 방식이거든요. 이걸 이제 매년 0.05%씩 포인트씩 낮춘다는 거고요. 양도소득세는 아직 기준이 나오진 않았습니다만은 3억 원이 안 되는 소액 개인 투자자에 대해서도 양도소득세를 매기겠다는 방식이거든요. 결국은 개인 투자자들이 거래세는 좀 이득을 보더라도 양도소득세, 돈을 버는 개인 투자자들은 좀 더 많은 세금을 낼 수 있다라는 부분들은 좀 우려스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예. 향후에 기획재정부가 어떤 세제 개편안을 내놓는지 살펴보시면서 하반기 투자 전략을 좀 스마트하게 세울 필요가 있겠다라는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그렇군요. 자, 주식 관련한 세금 제도 변화에 대해서도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